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 투석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여행 투석 메디컬 네트워크의 CEO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조금씩 연관들이 있는 내용이라서 뒤에 천천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집에서 혈액 투석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공식적인 집계는 없습니다. 근데 해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 전직 대통령님께서 집에서 매일같이 투석을 하신 경험이 있었고요. 제가 거기서 펠로우 때 저희 교수님을 모시고 매일같이 왕지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홈 해모의 방법은 그러면 의료진이 환자 집에 직접 방문해서 니들링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다 하나요? 우리 일반 환자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집에서 하는 복막 투석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집에서 혈액 투석을 하게 되었느냐? 미국에서 시작했는데요. 유럽 아시다시피 미국 혈액 투석 환자들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빨리 죽고 많이 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북미 환자들은 짧은 시간에 높은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를 하면서 투석을 합니다. 이유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투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2시간만에서 3시간만 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눕히지도 않잖아요. 리클라이너 같은 데 앉혀놓고 블러드 플로우를 최소 350에서 많게는 500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율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빠른 속도를 가지고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혈액투석 쉬는 날에 충분히, 그러니까 주중에 혈액투석을 한 3번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볼륨을 못 빼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월수금 환자는 월요일날 새벽에, 주말에, 화목토 환자는 화요일날 새벽에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투석 안 하는 날에 환자가 많이 죽는데, 재밌는 거는 집에서 홈 해모를 하는 사람이나 PD 환자는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오래 해줘서 그런 걸까? 많이 해서 그런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보면 PD 환자와 홈 HD 환자에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홈 HD에 관련된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보시면 안즈 데이터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NG는 뉴질랜드입니다. 지금도 뉴질랜드는 전체 혈액 투석 환자의 한 16% 정도가 집에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데는 캐나다입니다. 이 세 개 나라가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호수도 많고요. 초원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보다 양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홈 헤모다이리시스가 굉장히 발달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HHD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그렇고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1964년입니다. 미국에서 했고요. 기록에 보면 17살짜리 어린 여학생을 투석했다고 돼 있어요. 그분은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이거를 도입을 해서 했고, 이게 이제 60년대에 개발된 미국에서 만든 홈 해모 기계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틀린 모습이죠. 그리고 1973년에 미국의 메디케이드가 집에서 하는 혈액 투석을 보험을 커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처음에는 꽤 많이 하다가요 좀 줄어요. 2000년대 초반에 좀 줍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2000년대 초반까지 대충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일 많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입니다. 한때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집에서 하는 홈 헤모다이리시스가 유행했고요. 그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죠. USA가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HHD가 미국과 이런 오세아니아에서 꽤 주름을 잡다가 왜 없어지기 시작했느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집에서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조금 이게
학습이 가능하고 조금 젊으면 더 좋은데 이제 점점 투석하시는 분들 나이가 더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코모비디티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그러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3번씩 센터에 가서 누워만 있으면 의료진들이 찔러주고 뭐하고 다 해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편리함, 그다음에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틀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 투숙 회사들이 아주 프랜차이즈처럼 엄청나게 많은 HD 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전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투석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센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직접 본인이 다뤄야 된다. 예, 라인도 프라이밍도 해야 되고 찌르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HHD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201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한 15% 정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일본도 좀 있고요, 미국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숫자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거냐? 제가 뭐 먼 나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이 현재 2022년 데이터입니다. 혈액 투석 환자 35만 명이 있습니다. 1억 2천 인구에 35만 명이 혈액 투석을 하는데 800명이 등록해서 집에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0명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 환자의 한 0.3%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에는 다시 이 HHD를 하는 환자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넓게 말해서 집에서 하는 재택 투석은 뭐 아시는 것처럼 PD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처럼 홈 해모가 있을 수 있고, 뭐 20받으면 20받는 걸로 끝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보면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틀린데, 여기 보시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선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PD입니다. 네, 복막 투석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한 50% 이상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HD에 포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뉴질랜드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 15% 정도가 집에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나라들, 그 다음에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나라에서 홈 헤모다이리시스를 실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직장을 다니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응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IDS 데이터를 보면요, 2019년까지를 보면 홈 다이리시스로 소팅한 게 아니라 홈 히모다이리시스로 소팅을 해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이 투석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집에서 투석하는 비율이 늘었고요, 전체 환자 비율에 있어서도 재택 투석의 증가를, 혈액 투석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키드니 헬스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석이나 이식으로 이르는 풍파병을 좀 줄여보자, 이런 내용으로 키드니 헬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2025년까지 재택 혈액 투석을 포함한 재택 치료의 비율을 늘려보자는 것은 미국도 현재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 가시는 선생님들이 뭐 대학 교수님들 많이 가시겠죠. 올해 ASN 미국 신장학회가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요, 작년부터 홈 헤모다이리시스 스테이션이 생겨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홈 헤모다이리시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비드 19 때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2021년에 제이슨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시츄에이션에서 인센터로 투석하는 사람과 집에서 혈액 투석하는 사람 사이에 생존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맨 아래 보시면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모탈리티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투석하시는 게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행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이런 독립적 투석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더 홈 HD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홈 HD가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넥스트 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홈 헤모다이리시스 머신이 개발된 후입니다. RO가 필요 없어요. 예, 그냥 CRRT 머신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석액백을 5리터짜리를 3개를 걸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길게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숏 데일리 해모에 익숙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출근하기 전에 한번 돌리고 돌아와서 한번 돌리고 이러면 돼요. 사실 숏 데일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기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뒤에 픽업 트럭에 싣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투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로 쉬우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훔쳐온 자료가 아니고요. 넥스트 스테이지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다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환자가 손을 씻고요. 프라이밍을 할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뺀 다음에요. 카틀리지 형태로 원 세트에 한 번에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그냥 끝이에요. 프라이밍. 그리고 노멀 셀 라인 연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연결하고 있죠. 카틀리지를요. 그 다음에 노멀 셀 라인 연결해서 프라이밍 돌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뺄지 맨 위에 있는 이제 UF 볼륨 넣고요. 속도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자가 혈압을 잰 다음에 버튼홀로 자기 팔을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죠. 네, 이렇게 해서 레디 포 스타트 트리트먼트 해놨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누르고 환자는 그냥 앉아있으면 투석이 끝이에요. 네. 2시간 반에서 3시간 길게 하는 정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투석액을 5리터짜리를 3개를 걸고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아주 편하게 숏 데일리를 하기는 편했죠.